함수의 극한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수렴이 있고요. 함수의 발산이 있는데요. 이 함수값이요. 함수 어떤 값을 x가 어떤 값으로 접근을 해갈 때 그 값이 일정한 값으로 접근을 해가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수렴이 아닌 거를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x가 a로 접근을 해가요. A로 접근을 해가는데 접근해가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보다 좀 큰 쪽에서 A로 갈 수도 있고요.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때, 자, 이걸 좌극한이라고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갈 때 이 값이 접근해가는 값.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되고요.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갈 때 이 함수 fx가 접근해가는 값. 이 값이 둘 다 알파로 같을 때 우리는 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 상수가 아닌 값이 나오는 걸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면 함수 fx에서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이렇게 나타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값이요 상수가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유일한 하나의 값을 가진다. 이 값을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발산은 이 수렴이 아닌 것들은 다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산의 모양을 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진동하는 경우, 값이 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는 걸 진동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모양이 있고요. 예를 들어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 저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요. 자, 무한대는요 아주 큰 수가 아니라, 자, 이게 큰 수가 아닙니다. 큰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를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0이다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의 의미, 자,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낸 뜻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x가 a 즉 뭐냐면 a로 접근을 해가는데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a로 접근해 갈 때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x가 a 플러스로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래서 a로 접근해 갈 때는 항상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극한을 구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둘 다 봐야 됩니다. 극한값의 존재. x가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x는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수값과 또 극한값, 함수 fx의 극한을 생각할 때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x는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x는 a에서의 함수값과 x는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a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요, a를 대입했을 때 이 값입니다. 이 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고요.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쪽에서 갈 때가 우극한,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가 이렇게 좌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점은 함수값, 그다음에 이쪽은 우극한, 이쪽은 좌극한. 지금처럼 다 같으면은 뒷단은 배우겠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fx가
x가 0이 아닐 때는 x제곱이고요. x가 0일 때는 1이다.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빵꾸 뚫리고 여기가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0에서의 함수값은 0을 대입하면 요 1이 나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1 이렇게 되고 자, 0에서의 극한값. 자, 극한값은 항상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우극한은요,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걸 대입하면 y값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0으로 접근을 해가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을 해가면 이렇게 함수값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자, 이것도 좌극한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 f0은 1이고요. 이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래서 1과 0 이렇게 다르죠. 이 값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서 리미트 x가 a 뿔, 자, a 우극한이죠. 이럴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값을 구하고 두 값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이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값을 자,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 특별한 말이 없어도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을 둘 다 봐야 되고요. 그 값이 같을 때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함수 극한의 성질. 두 함수 f, g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하면 1번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 이 k 곱하기 fx는요, 이 상수항을 곱했을 때 어차피 fx 값이 지금 알파로 가기 때문에 거기 k를 곱해도 k 알파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fg를 덧셈 뺄셈한 것도 각각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 불마,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도 베타분의 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나눗셈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값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틀립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 fx가 gx보다 작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이면 이 알파, 베타는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즉 함수는 여기 크다고 하더라도요, 이 극한값은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간단한 거 그냥 x분의 1하고 x분의 1을 볼게요. x가 양수인 범위에서 본다고 할 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자,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x분의 1하고 x분의 2는 자, x분의 2가 크겠죠. x가 양수에서 보면. 근데 이것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도 0으로 가요. 0으로 가기 때문에 x분의 1과 x분의 2는 x분의 2가 크지만 이 극한값은 둘 다 00 나와서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f, h, g 자, 부등호가 이렇게 될 때 자, fx가요 a로 갈 때 fx가 알파 이 값도 알파로 가고 이 gx 자, gx도 알파로 가면 이렇게 알파로 가면 가운데 껴있는 h도 이렇게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보통 뭐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둘 다 앞쪽이 뒤쪽이 다 같은 값으로 가면 가운데 껴있는 것도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정형의 극한의 계산.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0분의 0꼴.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고요.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1번이나 2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얘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0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무한대분의 1도 어차피 0이죠.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바꾸던가 또는 자, 이 뒤쪽을요 곱하기를 이거 나누로 바뀌면서 이거 역수면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요 값이 0이 됩니다. 요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0 나누기 0꼴 즉 0분의 0꼴 이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1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쉬운 게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쉬워요. 이거 최고차항은 개수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뭐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2차죠. 여기가 3x제곱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무한대로 가면 이 2차 자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이런 뒤에 있는 1차나 상수항 이런 것들은 너무 작은 값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거는 분수라는 거는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비율만 봐주면 됩니다. 1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되고 증명할 때는요.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가 1 x제곱 나누면 0으로 가고요. 이것도 x제곱 나누면 3 이거 x제곱 나누면 0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요. 그래서 1분의 3 돼서 3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고 이 분모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 차수가 크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 개수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분의 0꼴. 자,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미분으로도 이어집니다. 자, 0분의 0꼴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약분을 합니다. 약분. 자, 여기 있죠. 분자분모를 인수분해한 후 약분. 자, 약분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요. 자, 두 번째, 자,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로피탈 정리.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은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다시 극한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값은 똑같다. 자, 세 번째, 이제 미분 개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F'A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 개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모양.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이런 모양이 보이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러면 F'A. 이렇게 되고, 또는, 뭐,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F'A. 미분계수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자,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형태를 봅니다. 분모가 x가 2로 가면 2 빼기 2니까 0으로 가죠. 0분의 분자도 x가 2로 보면 2의 제곱 4 빼기 4니까 0. 자, 0분의 0꼴 이런 꼴이 됩니다. 자, 0분의 0꼴은요, 이 0으로 가는 요소가 사라져줘야 돼요. 즉, 약분이 돼야 됩니다. 자, 약분하기 위해서 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 빼기가 사라져요.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 자, 약분했습니다. 0으로 가는 요소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 대입하면은 4.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라는 건요. 분자 분모를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 분모를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이건 0이 되니까 1이 되고요. 분자 미분하면 x제곱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는 미분하면 0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x를 2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루트가 있는 게 있어요. 루트. 자, 루트가 있는 게 있는데 뭐 분자 분모를 유리화한다 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약분을 하는 겁니다. 0분의 0꼴은 가장 기본이 약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분을 하는데 루트가 있어서 이게 약분이 잘 안 돼요. 루트를 보통 없애주기 위해서 켤레 곱해서 이 루트 부분을 없애고 약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의 x 플러스 2 빼기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가 2로 가면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 2로 가면 루트 4, 즉 2죠. 2 빼기 2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럼 0으로 가는 요소인 x 빼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줘야 되는데 분자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켤레를 곱해줍니다. 켤레를 곱해보면 이 부분만 써볼게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x 플러스 2 빼기 4니까 x 빼기 2가 되고요.
분모는 자 이거의 부호 반대인 거. 루트에 x 플러스 2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켤레를 곱하고 나면 유리화를 하고 나면 이제 무리수가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키고 다시 1을 대입하면은 2 더하기 2, 4분의 1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이것도 문제를 내는 유형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앞쪽이 차수가 크다, 뒤쪽보다. 그러면 빼도 이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요. 뒤쪽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얘가 힘을 발휘해서 얘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차수가 틀리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요. 차수가 똑같더라도 2차, 2차라도 개수가 만약에 틀리면 당연히 이거 빼주면 2x제곱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겠죠.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찾은 게 루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이 부분 보면 루트 안에 x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1차식하고 같은 겁니다. 1차 빼기 1차고 1차의 기수도 여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발산하지가 않고 이제 계산이 돼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1분의 이렇게 분수를 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켤레를 곱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켤레 곱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x제곱 빼주면 2x 플러스 3만 남고요. 다음에 분모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리미트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이것도 1차식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루트 안에 제곱은 이것도 1차식입니다. 이것도 1차식.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의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x로 나눠보면은 x의 개수를 보면 2가 되고요. 이건 x 개수가 루트 1이니까 1로 봐야 됩니다. 1. 이거는 개수가 1이니까 이것도 1. 2분의 2니까 1. 이 극한값은 1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켤레 곱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공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은 게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x제곱과 이 x는 또 루트 x, 요거는 x이기 때문에 이 빼면은 이 무한대로 가는 요소가 요게 세력 싸움에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힘을 발휘하는 게 요 1차식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뭐 상황에 따라 맞춰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값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 이 값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x 플러스 1하고 값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고 거기서 x를 빼면은 1 이런 식으로 바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세 가지가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 자, 0분의 0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 방법은 약분한다. 약분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있는 것들은 약분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라는 거, 분자분모 각각 미분해서 하는 로피탈 정리. 그 다음에 미분계수하고도 또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것도 유리화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면 5번만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1은 0이다. 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 돼요.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빼기 1은 0이죠. 자, 0으로 가는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 그러면 자, 이 값은요. 1 플러스로 가면 이거 양수기 때문에 자, 0으로 가긴 가는데 자, 0보다 좀 더 큰 쪽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거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x 빼기 1분의 1은 1보다 좀 작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좀 작은 값,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에서 자, 알파는 상수일 때고요. 만약에 분모가 자, gx가 0으로 가면 이 분모가 0으로 가면 자, 0으로 가면 이 분자도 자, 0으로 가져야지 어떤 상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자,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0인데 자, 이 값이 0이 아닌 어떤 상수, 0이 아닌 상수거나 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요. 0으로 가는 것보다의 상수는 이거는 무한대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요. 0으로 가는 것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0이 아니고 0이 아닌 어떤 상수인데 그 상태에서 이 분자가 0으로 가면요. 예를 들어 뭐 알파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자가 0으로 가면요. 이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자, 분자가 0이죠. 이렇게. 그럼 0이 아닌 상수가 나오면 상수분의 0은 0으로 가고 이게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차피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을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fx가 0으로 가면 분모 gx도 0으로 간다. 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함수의 결정. 두 다음 함수 f, g에 대하여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라고 할 때 알파가 0이 아닌 상수를 가지면 우리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데 그 b가 알파가 됩니다. 자, 알파가 되고 이 차수는 똑같아야 돼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는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파는 gx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f의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만약에 0이 된다. 자, 0이 되면요. 자, 이게 0이 되면은 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돼요. 분자보다 분모가 크면은 극한값은 0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이 극한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자 0인데 0 좌극한을 볼게요. 갈 때 g의 fx 자,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자, f의 그래프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f입니다. f 그래프가 이 값이 3인데 자, 3으로 가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과 같은 값 상수함수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자, 이런 모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 그래프도 예를 들어서 G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3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값이 1이고요. 이 값이 2, 이 값이 3. 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F가 1번처럼 그려진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을 해가면 이렇게 됩니다. 1번 따라가서 이렇게 돼요. 그럼 3으로 가긴 가죠. 이 값이 자, 3으로 가긴 가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3보다 큰 쪽에서 오는지 작은 쪽에서 오는지 그냥 3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은 여기서 한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값이 3으로 가더라도 3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같은지 이렇게 가면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죠. y값이. 그래서 3 플러스가 돼요. 이 3의 플러스를 그 다음 함수인 g에 대입합니다. 즉 3 우극한을 여기서 봐주면 돼요. 3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가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가 자 2번인 경우 자 2번은요. 0 좌극한 이렇게 대입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3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냥 3이 됩니다. 3이 되고 그 3을 g에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여기에 2 나오죠. 이때는 2 이렇게 나오고요.
f가 3번처럼 이렇게 그려질 때 그러면 0 자극한 이렇게 보내보면은 3으로 가긴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접근을 해가기 때문에 여기 3 마이너스 이렇게입니다. 지에서 볼 때는 3의 좌극한을 보면 돼요. 자, 이거 볼 때, 이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3 좌극한 보면 됩니다.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 값이 1로 접근을 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 여러 번 해주면요. 이 맨 마지막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값으로 접근을 해가더라도 그거보다 플러스 쪽에서 가는지 마이너스 쪽에서 가는지 또는 그냥 그 값, 상수합처럼 그 값 자체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거 세 가지를 구분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